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구독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저와 저희 이름 성형외과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신뢰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75년생으로 이제 만으로도 반백살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50세가 이제 되었네요. 피할 수 없이. 저도 이제 50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50이란 나이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가장 전성기인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연륜도 많이 쌓이고, 또 체력도 아직은 좋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창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이 50대라는 이제 남은 이제 10년을 어떻게 잘 보낼까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결심을 막 다시 하게 되고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올해가 특별한 해인 게 원장님께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2005년도 보드니까요. 제가 2004년도에 레전 4년차 마치고 2005년도 봄에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정확하게 20년이 되는 해네요. 원장님, 모든 일에서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잖아요. 특히 의사는 경력, 경험이 많은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영역에 다 그렇죠. 음악이든, 요리든, 의료든 다 마찬가지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우연히 좋은 글, 좋은 영상 이런 거를 계속 보내주는 컨텐츠에서 우연히 봤는데 어떤 커다란 배가 고장이 났대요. 엔진이 멈췄대요. 그래서 기술자를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런 이제 엔지니어가 왔대요. 그런데 그 엔지니어가 엔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방법을 찾았다면서 망치를 들고 와서는 그 엔진을 몇 번 땅땅 두들겼대요. 그랬더니 그 배 엔진이 다시 돌아가더랍니다. 그리고 수술비 청구했대요. 그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000로 하자고요. $10,000 청구했대요. 그랬더니 그 배의 주인이 너무 막 화가 나서 도대체 이 망치 몇 번 두드린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리비를 청구하는 그 수리비 청구 내역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노발대발 했답니다. 근데 그 엔지니어가 이렇게 썼대요. 망치를 두들긴 비용 $1. 그 망치를 두드리면 된다고 알게 되기까지 지나간 세월과 내 노하우에 대한 대가 $9,999. 이렇게 청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고 감동스럽기도 했거든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엔진을 어떻게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거고 정확하게 해서 실천하는 그 능력,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엔진에 돌아가게끔 그 모든 거는 이 엔지니어의 수많은 세월의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서 그 사람 능력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이 망치를 두드릴 행위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실력가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어쨌든 단편적인 예를 들면은 의료 영역에서도 내가 아프거나 내가 뭔가 필요로 했을 때 의료진을 찾을 때는 누가 경험이 많을까? 이게 누가 최고일까? 서로 수소문하고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알 방법이 없으면 그냥 규모를 보고 또 대학병이면 대학병 타이틀, 레벨을 보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 우리는 사실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 알고 있는 게 만큼 더 다른 진료, 더 다른 수술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어디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면 항상 그 의사들의 양력을 먼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양력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력과 경력은 또 다른 겁니다. 또 경력과 경험은 또 다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근데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양력입니다. 경험이 짧은 의사들이 경험이 많아 보이려고 가장 열심히 처음에 노력하는 게 양력 늘리기거든요. 모든 학회에 가입을 하고 모든 심포지엄에 신청을 해서 갔다 오고
그러면 순식간에 늘어요. 근데 실제로 깊이 있는 활동이 아닌 게 많죠. 모든 학회는 정말 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입만 하면 정의원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학회에서 뭘 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고 그 학회에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 학회 회원들이 얼마나 이 의사를 따르고 있는지는 전혀 입증이 안 된 그냥 한 줄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재료들을 쓰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뭐 보형물이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회사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심포지움들도 있어요. 자기네 물건 많이 줘주면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심포지움 하고 또는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라이브 뭐 시연하면서 배워서 우리 것 좀 많이 써달라고. 그렇게 소규모로 모니 여러 가지 심포지움도 아주 그럴듯한 타이틀을 붙이거든요. 의사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도 뭐 인정할 만한 것도 아닌 그냥 그들끼리의 모임일 뿐인데 타이틀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달죠. 우리 환자분들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뭐 주르륵 많이 있으면은 대단한 활동을 하는 굉장히 노련한 의사인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그 양력을 늘립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정말 그 많은 활동을 한 의사들은 당연히 양력이 늘어납니다만 그 의사를 평가하는데 사실 그다지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닌데 우리 환자분들은 일단 그거에 굉장히 혹하고 믿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험이 많은 의사를 어떻게 환자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경력과 양력마저도 미비하면 일단은 경험이 많을 리가 없는 거고 일단 경력과 양력이 충분히 쌓여 있는 걸 먼저 검토하시고 이게 실제로 어떤 임상 결과를 오랫동안 만들어내는지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엔 입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냥 나 어디가 아픈데 어디 가야 돼? 그러면은 어느 대학병원에 누가 유명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거든요. 물어보면 툭 나오는 정도 의사라면은 그런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만큼 뭐 확실한 건 없죠.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이제 찾아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에게 진료나 수술을 받았고 그 후기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 근데 잘 구별하셔야 될 거는 어느 시기에 갑자기 나타난 의사가 후기가 갑자기 몰려 있다. 이걸 광고인 거지. 이걸 구별하려면은 아주 뭐 십수년 전부터 후기가 계속 쌓여 있고 지금도 계속 후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후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거는 좀 믿을만 한 거죠. 그리고 진료 성과나 수술의 성과를 인정받을 만한 규모가 있는 학회에서 꾸준히 입증을 해오고 있는 의사라면 또 믿음을 가져도 되겠죠. 그거는 그 결과를 의사들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사의 방법을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배우고 싶으니까 계속 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환자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고 의사에게도 인정받는 거면은 이 정도면 이제 믿을만 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경력이 많은 의사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지식이나 수술 기술에 대한 정보가 느리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단순히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저런 연세라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까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런 활동 없이 그냥 에헤라디아 세월만 가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단한 실력은 없이 그냥 나이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 안 하고 나이만 먹은 이런 의사 말고 오랜 세월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대단한 반열까지 오른 누구나 존경하고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반열에 오른 사람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이기려고 이런 의사의 단점은 최신 기술을 모른다 라고 요 정도에 있는 젊은 의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얘기죠. 적어도 이런 정석인 코스를 밟아서 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친 의사는 이제 시작하는 의사보다 모든 면에서 나을 수밖에 없죠. 이들이 지금 새로운 공부를 하고 알고 있다는 노하우를 이 의사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런 의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학회에 나오면은 이 반열의 의사들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의사에게 배웠으면서 나이가 많은 의사는 뭐 최신 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심한 비하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반열에서 시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 높은 고지에 있는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사들도 노력을 게을리지 않아요. 자기 거를 계속 유지하고 또는 자기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다른 의사들의 그런 발표를 계속 공부하고 비교하고 토론해가면서 자기 거를 또 검증도 하고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 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노력 안 하면은 금방 잊혀지고 떨어지는 거지. 네, 원장님은 20년이라는 경력 동안에 진짜 끊임없이 학회 활동하시고 유방 독습회도 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저를 입증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당연히 전문의 초기엔 시작했지만 부단히 노력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학회 최대한 다 참석하고 발표하고 남의 것도 보고 저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 발표를 하고 이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거든요. 그 노력은 게을리할 수가 없죠. 끝이 안 나는 거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이 노력은 아마 끝이 안 날 거예요. 원장님은 벌써 20년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오랜 경험이 자신의 노하우가 됐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매번 느끼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수술하면서 제가 하는 이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노하우거든요. 야,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지가 저는 보여요, 미래가. 왜냐하면 정말 많은 케이스를 해왔고 그 결과를 다 제 몸으로 경험하고 제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그게 무슨 문제가 유발되고 뭐 어떤 어려움이 봉착할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매 순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다 노하우가 섞여 있거든요. 절대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남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남에게 다 알려줄 수도 없고 그걸 남이 하는 순간 저는 잠깐은 편하겠지만 결코 제 결과가 아닌 거가 되고 제 판단이 아닌 미숙한 판단이 모인 수술 결과물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결과물을 제 이름을 걸고 전 만들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 모든 과정을 제 오랜 노하우를 다 담아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지는 그런 수술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슴 축소나 거상 수술은 경험이 진짜 중요한 수술인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는 뭐 경험이 안 중요한 건 없죠.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없거든요. 특히 가슴 축소라는 거는 디자인부터 그 열고 들어가서 떼고 꼬매는 그 모든 순간이 미리 데이터에 다 들어와 있어야 내 판단에 확신을 갖고 그걸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직 모르는 상태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만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까? 이렇게 한번 오늘 한번 해볼까? 이런 상황과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걸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지. 대신에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미리 얘기해 줘야지. 이거 알고 미리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거를 조심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상태와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런 쌍꺼풀 매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묶어봤다가 아니야 좀 높은 것 같아 다시 풀어 다시 낮게 잡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데 이 축소라는 영역은 한번 진행해버리면 번복은 안 돼요. 한번 떼고 걷어내버리면 그거는 다시 붙일 수가 없거든요. 계속 깎아내고 잘라내고 덜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하고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들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길고 고단하니까 많이들 포기하고 시도를 안 해요. 그 마라톤에도 러너스 하이라는 영역이 있다고 하잖아요. 막 그 극한의 그 막 숨찬과 그 지침을 이겨낸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분비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희열을 느끼고 몸이 갑자기 안 아파지고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아지는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 경지에서 러너스 하이를 느끼려면 얼마나 숨찬 걸 참아가면서 또 오래 뛰어야지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어떤 의료 영역에서도 수술 어려운 케이스를 잘 맞출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그 과정은 정말 고단하고 고통을 수반하고 그거를 꿋꿋이 이겨내는 큰 인내심이 필요하고 강력한 그 목표 의식과 그걸 해내려는 그 집착적인 그 노력 그런 것들이 아주 꾸준히 오랫동안 잘 쌓여야 그런 수술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반열에 오르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의사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의사들에게 저는 길을 터줘야 되는 그리고 이런 길을 보여주고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저는 해야 될 것이고 지금도 이제 뭐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의료 영역뿐만이 아니고 어떤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지만 오랜 경험이 쌓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려봤고요.
이 내용은 조만간 올라갈 후속편에 이제 그 몰입이란 주제로 다른 성격 이야기 할 건데 기본적인 성격이 좀 같은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좀 기다려 주셨다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 처음으로 올려드린 콘텐츠였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잘 전달이 되셨기를 바라고 더 좋은 콘텐츠로 열심히 만들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